김서연 약사, 당신 오늘로 해고야. 당장 나가. 약국장의 고함이 약국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차피 당신 매달 50만 원씩 가난한 노인들, 노숙자들 약값 대신 내주느라 적자 아니야? 당신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그런 짓을 해? 그 순간 구석에 서 있던 허름한 노숙자 행색의 노인이 천천히 모자를 벗었습니다. 잠깐. 낮고 무게감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태산제약 회장 강태준이요. 약국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약국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며느리 김서연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회장의 입에서 아무도 상상 못한 충격적인 진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달빛 담은 사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재벌 회장이 예비 며느리를 시험하기 위해 노숙자로 변장하고 약국을 찾아간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상상도 못한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보육원 출신이라는 이유로 반대했던 며느리. 과연 그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영상 시청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면 저희 달빛 담은 사연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되어줍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3월 서울 강남구 63층 고층 빌딩 최상층 태산제약 회장실. 통창 너머로 서울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곳에서 강태준 회장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서류를 보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허공을 향해 있었고 마음은 한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68세, 국내 3대 제약회사 태산제약을 30년간 이끌어온 강태준.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유명했던 그였지만 개인적인 삶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40년 전 첫사랑과 헤어진 후 집안의 강요로 명문가 딸과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혼은 5년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성격 차이라는 이유로 이혼했고 외아들 민호를 혼자 키워야 했습니다. 그 외아들이 지금 35세가 되었습니다. 태산제약 전무이사로 일하고 있는 유능한 후계자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그 아들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하겠습니다. 회장실 소파에 앉아 차분하게 말하는 아들을 보며 강태준은 기쁨보다 걱정이 먼저 앞섰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너무 단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 누구냐? 어느 집안 딸이냐? 김서연이라고 합니다. 약사예요. 약사? 그럼 병원 집 딸이냐? 어느 병원 원장님 따님이시냐? 강태준은 적당히 격이 맞는 집안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다음 말에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니요, 아버지. 보육원 출신입니다. 순간 회장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커피잔을 들던 강태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안 계시고요. 장학금 받아서 약대 졸업했고 지금은 강남에 있는 작은 약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강태준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보육원 출신, 부모도 없고 배경도 없는 여자. 태산제약 며느리가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반대할 이유가 너무 많았습니다. 민호야. 강태준은 신중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건 좋다. 하지만 결혼은 다른 문제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 태산제약 후계자의 배우자가 되면 감당해야 할 것들이 많아. 사교계도 나가야 하고
집안 어른들도 모셔야 하고. 아버지, 민호가 말을 끊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이 강태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버지는 할머니 말씀 따라 정략 결혼하셨잖아요. 그리고 5년 만에 이혼하셨고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민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한번 결심하면 꺾이지 않는 아들의 성격을 강태준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닮았으니까요. 일주일만 기다려라. 아버지가 그 여자를, 아니, 서연 씨를 한번 만나보고 판단하마. 싫습니다. 아버지가 만나시면 온갖 이유로 반대하실 게 뻔해요. 민호야, 아버지를 믿어라. 정말로 좋은 사람이면 내가 찬성한다. 약속하마. 아들은 한참을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편견을 가지고 보지 말아주세요. 서연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아들이 나간 후 강태준은 혼자 회장실에 남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 아무도 모르는 비밀칸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40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20대의 자신과 한 여자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그의 첫사랑이었습니다. 강태준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1984년 여름이었습니다. 강태준은 당시 서울대 약대 학생이었습니다. 집안은 부유했지만 그는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용돈을 벌었습니다. 그때 만난 여자가 이지은이었습니다. 같은 약대 2년 선배였습니다. 성적은 항상 수석이었지만 집안은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시골에서 작은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였고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지은은 장학금으로 학교를 다녔고 방학 때는 아버지 약국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밝았고 특히 환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남달랐습니다. 태준아, 약사는 단순히 약을 파는 사람이 아니야. 환자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어야 해. 특히 가난해서 병원 못 가는 사람들에게는 약사가 마지막 희망이야. 지은은 자주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난한 환자들이 오면 자기 돈으로 약값을 대신 내주곤 했습니다. 지은아, 너 그러다가 파산하겠다. 강태준이 걱정하면 지은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는 약사가 되면 돈을 많이 벌 거야. 그때 갚으면 되지. 순수했습니다. 너무나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강태준은 그런 지은이 좋았습니다. 아니, 사랑했습니다. 졸업하면 결혼하자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이 반대했습니다. 태준아, 내가 미쳤구나. 가난한 약사 딸을 며느리로? 우리 집안의 체면이 어떻게 되는 거냐? 어머니가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그 여자랑 결혼하면 너를 가문에서 쫓아내겠다. 재산도 회사도 모두 포기해야 한다. 아버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젊은 강태준은 고민했습니다. 사랑과 가문 사이에서 방황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지은아, 미안해. 나는 내가 고생하는 걸 볼 수가 없어. 우리 헤어지자. 비겁한 선택을 했습니다. 사랑보다 가문을 택했습니다. 지은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태준아. 너는 좋은 사람이야. 언젠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때는 꼭 지켜줘. 나처럼 보내지 말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지은은 졸업 후 시골로 내려가 아버지의 약국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강태준은 집안이 정한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정략 결혼은 5년을 버티지 못했고
그 후로 40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지은이 어떻게 지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일부러 소식을 끊었으니까요. 그저 가끔 이 사진을 꺼내보며 그리워할 뿐이었습니다. 지은아, 강태준은 사진에 대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때 용기가 있었다면, 너를 지켰다면,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강태준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보육원 출신이라 왠지 불안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처럼 불행한 결혼을 할까봐 걱정되었습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아들에게는 말하지 않고 혼자서 그 여자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태산제약 회장이라는 신분으로 가면 진짜 모습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회장 앞에서 본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니까요. 그때 문득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40년 전 지은이 약국에서 일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허름한 차림의 노인이 약국에 왔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코를 찌푸렸지만 지은만은 정중하게 대했습니다. 어르신, 어디가 불편하세요? 배가 아파서. 그럼 이 약 드셔보세요. 제가 차액은 제가 낼게요. 그 노인은 나중에 알고 보니 대학교 이사장이었습니다. 학생들의 태도를 시험하려고 일부러 허름하게 입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 나도 그렇게 해보자. 강태준은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강태준은 오래된 옷장을 뒤졌습니다. 30년 전 회사를 막 시작할 때 입던 옷들이 있었습니다. 낡은 점퍼, 해진 청바지, 달아빠진 운동화. 옷을 입고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68세 노인의 모습이었지만 평소의 카리스마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어. 다음 날부터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이 시험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줄은, 그리고 40년 만에 첫사랑과 다시 연결되는 놀라운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2024년 3월 12일 화요일 오전, 강태준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해진 청바지를 입고 30년 된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머리는 일부러 정돈하지 않았고 며칠 면도를 하지 않은 것처럼 꾸몄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평소 고급 양복을 입고 카리스마 넘치던 태산제약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난한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혼잣말을 하며 강태준은 집을 나섰습니다. 운전기사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하철을 탔습니다. 30년 만에 타보는 지하철이었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젊은이들은 그를 힐끗 보고는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코를 찌푸리며 한 발짝 물러서기도 했습니다. 이게 현실이구나. 강태준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은 피하고 싶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강남역에서 내려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목적지는 두 곳이었습니다. 먼저 다른 약국에 들러 약사들의 평균적인 태도를 확인하고 그 다음 며느리가 일하는 약국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첫 번째 약국 메디팜 약국에 도착했습니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인테리어였습니다. 밝은 조명 아래 하얀 선반에 약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딸랑. 문을 열고 들어서자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카운터에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 약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컴퓨터를 보고 있던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태준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약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반갑지 않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습니다. 저, 소화제 좀 주세요. 강태준은 일부러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허리도 약간 구부정하게 했습니다. 처방전 있으세요? 아니요, 없는데요. 그럼 보험은요? 그것도 없어요. 약사의 눈빛이 더 차갑게 변했습니다. 일반 의약품 코너 저기 있으니까 직접 골라서 계산대로 가져오세요. 손으로 대충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설명도 없었습니다. 강태준이 선반 앞에서 어떤 약을 골라야 할지 망설이고 있는데 약사는 다른 손님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40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약사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밝고 친절했습니다. 비타민 추천 좀 해주세요. 요즘 피곤해서요. 아, 그러시군요. 이쪽으로 오세요. 최신 제품들 보여드릴게요. 약사는 그 여성을 정성껏 안내했습니다. 강태준은 그 모습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받는 것이었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과 명품을 든 여성은 다르게 대우받았습니다. 결국 강태준은 아무 약도 사지 않고 약국을 나왔습니다. 이게 평균이구나. 그렇다면 서연이는 어떨까?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오전 11시 강태준은 늘 푸른 약국 앞에 섰습니다. 며느리 김서연이 일하는 곳이었습니다. 아들에게서 주소를 몰래 알아냈습니다. 약국은 큰 길에서 조금 떨어진 주택가 골목에 있었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깔끔해 보였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약국 안이 보였습니다. 한 여성이 하얀 약사 가운을 입고 할머니 한 분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김서연이었습니다. 강태준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28세. 아들 민호가 사진으로 보여줬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단정한 얼굴에 부드러운 인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눈에 띄었습니다. 할머니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무릎을 살짝 굽히고 약 봉투를 하나하나 가리키며 천천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잘 못 알아들으면 같은 말을 반복해서 다시 설명했습니다. 짜증내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할머니, 이 파란 봉투가 아침에 드시는 거예요. 큰 글씨로 다시 써드릴게요. 밥 먹고 30분 후에 드세요. 창문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강태준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40년 전 지은이가 환자를 대하던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좋은 첫인상이네. 하지만 가난한 노숙자 앞에서도 저럴까? 심호흡을 하고 문을 밀었습니다. 딸랑.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약국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몇몇 손님의 시선이 강태준에게 쏠렸습니다. 대기 의자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 2명이 그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코를 찌푸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서연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와의 상담을 마치고 고개를 돌린 그녀는 강태준을 보자마자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모실게요. 목소리는 밝고 따뜻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미소였습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강태준은 구석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서연은 앞선 손님들을 차례차례 정성껏 응대했습니다. 이 약은 졸음이 올 수 있으니까 운전하실 때는 조심하세요. 이 연고는 하루 3번 바르시고 절대 눈에 들어가지 않게 주의하세요.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명했습니다. 손님이 이해할 때까지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20분쯤 지나서 드디어 강태준의 차례가 왔습니다. 어르신,
오래 기다리셨어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서연이 카운터 앞에 서서 물었습니다. 눈을 마주치며 말했습니다.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 혈압약이 떨어져서요. 강태준은 일부러 주저하며 말했습니다. 처방전 가지고 오셨어요? 아니요. 병원 가기가 힘들어서요. 돈도 없고. 서연의 표정이 약간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난처해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걱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르신, 혈압약은 전문의약품이라 처방전이 꼭 필요해요. 제가 마음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강태준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실망한 노인을 연기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어르신. 서연이 강태준을 불렀습니다. 제가 무료로 혈압 측정해 드릴게요. 우선 혈압이 얼마나 높은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병원 가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강태준은 놀라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혈압 측정이요? 네. 저희 약국에서 무료로 해드리고 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서연은 약국 한쪽에 마련된 작은 공간으로 강태준을 안내했습니다. 의자가 하나 있었고 혈압계가 놓여 있었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팔 좀 걷어 올려 주시겠어요? 서연은 부드럽게 말하며 혈압계 커플을 강태준의 팔에 감았습니다. 손길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노인의 피부가 약할까봐 신경 쓰는 것 같았습니다. 띠리릭. 혈압계가 작동했습니다. 잠시 후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152에 95네요. 조금 높으세요. 어지럽거나 두통은 없으세요? 가끔 머리가 아프긴 해요. 그럼 정말 위험해요, 어르신. 혈압이 계속 이렇게 높으면 뇌출혈이나 심장병이 올 수 있어요. 서연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서랍을 열어 뭔가를 꺼냈습니다. 손으로 직접 만든 것 같은 작은 카드였습니다. 어르신, 이거 보세요. 카드에는 큰 글씨로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무료 진료 받을 수 있는 곳들이에요. 노숙자분들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한 무료 의료센터예요. 여기 가시면 혈압약 무료로 받으실 수 있어요. 강태준은 카드를 받아들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직접 만드셨어요? 네. 어르신들이 병원 못 가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정리해 봤어요. 이 카드 지갑에 넣고 다니세요. 고맙습니다. 강태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서연이 또 다른 카드 뭉치를 꺼냈습니다. 색깔별로 구분된 작은 카드들이었습니다. 약 드실 때 헷갈리지 않게 제가 만든 거예요. 아침은 노란색, 점심은 파란색, 저녁은 빨간색. 이렇게 색깔로 구분해서 글씨도 크게 썼어요. 카드 하나하나에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손글씨로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약국에서 약을 받으시면 이 카드에 약 이름을 적으세요. 그럼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강태준은 카드를 받아들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40년 전 지은도 이런 카드를 만들어 가난한 환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병원 갈 돈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무료 진료소 목록을 정리했습니다. 복약지도 카드를 손수 만들어서 노인들에게 선물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이 젊은 약사는 40년 전 지은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혹시 강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세요? 약국에서 돈도 안 되는 일인데. 서연이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금 슬픈 미소였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아팠어요. 보육원에서 자랐는데 돈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갔었죠. 그때 한 약사 선생님이 약값을 대신 내주셨어요. 그분 덕분에 제가 살았고
약사가 되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살짝 맺혔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가난해서 아픈데 약도 못 사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강태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여자는 진짜였습니다. 가식이 없었습니다. 거칠애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김서연 약사님, 안쪽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왔습니다. 약국장이었습니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처방전도 없는 손님한테 왜 그렇게 시간을 쓰는 거예요?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원장님, 혈압이 높으셔서 무료 측정해드리고 있었어요. 그럴 시간에 다른 손님이나 빨리 받아요. 약국이 자선 사업하는 데예요? 약국장의 목소리가 약국 안에 울렸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쳐다봤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다시 강태준을 향해 돌아서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전히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어르신, 죄송해요. 이 주소로 가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꼭 가보세요. 강태준은 카드들을 꼭 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약국을 나오는 강태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김서연은 진짜였습니다. 강태준은 약국을 나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서연이 건네준 카드들이 있었습니다. 무료 진료소 목록 카드, 색깔별 복약 지도 카드, 하나하나 정성이 담긴 손글씨였습니다. 이 아이는 진짜구나.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강태준은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의 만남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연기일 수도 있었습니다. 약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친절일 수도 있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봐야겠어. 강태준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다시 가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서 그녀의 진심을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3월 13일 수요일, 강태준은 어제보다 더 허름한 옷을 입었습니다. 더 낡은 점퍼를 꺼내 입었고 장갑도 끼지 않았습니다. 머리도 더 헝클어뜨렸습니다. 오전 11시 다시 늘 푸른 약국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서연이 보였습니다. 오늘도 환자들을 성심껏 대하고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딸랑. 벨소리와 함께 들어서자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태준을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어머, 어르신. 어제 그 어르신이시죠?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제 한 번 본 손님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무료 진료소는 찾아가셨어요? 아, 네. 아직은. 강태준이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러시구나.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 배가 아파서요. 소화제 좀 사려고요. 그러세요?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서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제부터요. 뭘 잘못 먹었나 봐요. 심하게 아프세요? 토하거나 설사는 없으세요? 아니요. 그냥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돼요. 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선반으로 갔습니다. 여러 개의 약을 비교하며 고민했습니다. 어르신, 단순 소화제보다는 이 위장 보호제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녀가 들어온 약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약은 소화도 돕고 위 점막도 보호해줘요. 어르신처럼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위장도 약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얼마예요? 강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6,000원이에요. 아. 강태준은 일부러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좀 비싸네요. 일반 소화제는 얼마예요? 일반 소화제는 3,000원인데. 어르신, 이게 훨씬 효과가 좋아요. 그래도 저는 3,000원짜리로 할게요. 돈이 없어서 주머니를 뒤적이는 척했습니다. 구겨진 1,000원짜리 지폐 3장을 꺼냈습니다. 서연의 표정이 안타까워졌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고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르신, 그녀가 무언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서연은 카운터 뒤로 가서 자신의 가방을 꺼냈습니다. 지갑을 열어 3,000원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제가 차액 내드릴게요. 네, 그게 무슨, 이 약이 훨씬 좋아요. 소화제는 일시적이지만 이건 위 건강까지 챙겨주거든요. 제 마음이니까 받아주세요. 서연은 위장 보호제를 봉투에 담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강태주는 순간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40년 전 지은도 똑같이 했습니다. 가난한 환자가 싼 약을 달라고 하면 자기 돈으로 차액을 내고 좋은 약을 주었습니다. 어르신, 이 약은 하루 3번 드세요. 식후 30분에요. 여기 복용법 적어드릴게요. 서연은 어제 준 색깔 카드를 꺼내 약 이름을 적어 주었습니다. 노란색 카드 아침, 파란색 카드 점심, 빨간색 카드 저녁에 각각 약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헷갈리실 거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강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감동받았습니다. 괜찮아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서연의 미소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김서연 약사님, 또다시 약국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뭐 하는 거예요? 어제도 그러더니 오늘도? 약국장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원장님, 어르신께서 배가 아프셔서. 그래서 또 당신 돈 쓰는 거예요? 매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약국장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또 쳐다봤습니다. 원장님, 조용히 좀. 조용히는 무슨, 당신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맘대로 돈을 쓰는 거야? 강태주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매번? 이게 처음이 아니구나. 서연이 자기 돈으로 환자들을 돕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원장님,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해야죠. 당신 이번 달 월급에서 또 얼마나 빠졌는지 알아요? 약국장이 사무실로 가서 장부를 가져왔습니다. 보세요. 이번 달에만 벌써 15만 원. 저번 달은 22만 원. 당신 월급 250만 원인데 맨날 이렇게 쓰면 남는 게 얼마예요? 강태주는 숨이 막혔습니다. 월급 250만 원. 젊은 약사의 평균적인 월급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달에 15만 원, 20만 원씩 자기 돈으로 환자들을 돕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원장님, 죄송해요. 하지만은 무슨, 당신이 자선사업가예요? 여기 약국이에요, 약국. 돈 벌러 온 거예요. 약국장의 고함에 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참았습니다. 원장님 말씀이 맞아요. 하지만 저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가난했어요. 약 살 돈이 없어서 아팠던 적이 있어요. 그때 한 분이 도와주셔서 제가 살았어요. 그래서 당신도 가난하게 살겠다고? 약국장이 비웃었습니다. 당신 그러다가 결혼도 못해요. 돈도 없는데 누가 당신이랑 결혼해요? 그 말에 강태준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양심까지 가난해지고 싶지는 않아요. 그 순간 약국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대기하던 손님 중 한 할머니가 박수를 쳤습니다. 잘했어, 아가씨. 당신 같은 사람이 진짜 약사야. 다른 손님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국장은 얼굴이 붉어져서 사무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서연은 강태준에게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어르신, 약 꼭 드세요. 그리고 무료 진료소도 꼭 가보세요. 강태준은 약 봉투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국을 나오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건물 모퉁이를 돌아보이지 않는 곳에 서서 강태준은 약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봉투에는 서연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식후 30분, 하루 3회, 건강하세요. 작은 하트까지 그려져 있었습니다. 강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0년 전 지은도 약 봉투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환자들에게 작은 하트를 그려주며 격려했습니다. 지은아. 하늘을 올려다보며 강태준은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가 너를 닮았어. 정말 많이 닮았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들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민호야. 강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괜찮다. 아니, 괜찮지 않다. 아버지가 정말 큰 실수를 할 뻔했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서연이를 만나봤다. 전화 너머로 민호가 숨을 죽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아이는 진짜 좋은 사람이구나. 아버지가 틀렸다. 아버지. 민호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민호야, 아버지가 한 번만 더 확인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또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아니다. 이건 확인이 아니라 아버지가 꼭 봐야 할 것이 있어서 그래. 강태준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일 마지막 시험을 하겠다고. 가장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서 그녀가 정말로 원칙을 지키는 사람인지 확인하겠다고. 그리고 그 후에는 결혼을 허락하겠어. 아니, 허락이 아니라 축복하겠어. 강태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2024년 3월 14일 목요일 오전, 강태준은 다시 낡은 옷을 입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오늘은 가장 어려운 상황을 만들 것이었습니다. 서연이 정말로 원칙을 지키는 사람인지 압박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강태준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비서, 오늘 오전 11시 30분에 늘 푸른 약국으로 사람 한 명 보내게. VIP 고객처럼 보이게 하고 약국에서 거드름을 피우게 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어떤 분을 보낼까요? 우리 회사 홍보팀 최 부장 보내. 명품 옷 입히고 최대한 까다로운 고객처럼 행동하라고 해. 네, 회장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오전 11시 강태준은 약국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딸랑. 벨소리와 함께 들어서자 서연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르신, 또 오셨네요. 약은 잘 드셨어요? 네, 덕분에 좀 나아졌어요. 다행이다.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 영양제 좀 보려고요. 기력이 없어서. 그러세요?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서연은 강태준을 비타민 코너로 안내했습니다. 여러 제품을 비교하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나이에는 종합 비타민보다는 이렇게 따로따로 드시는 게 좋아요. 비타민 B는 기력에 좋고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좋고 친절하게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딸랑. 약국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은 50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들고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의 회사 홍보팀 최 부장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최 부장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약국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습니다. 약국장이 사무실에서 황급히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약국장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허리를 굽히며 비굴하게 웃었습니다. 급한 손님이에요. 빨리 상담해 주세요. 최 부장이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네. 김서연 약사, 당장 와봐요. 약국장이 소리쳤습니다. 서연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태준 앞에는 아직 설명할 비타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원장님 죄송한데요. 지금 상담 중이신 어르신이 먼저 계셔서.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어요? 약국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분은 VIP 고객이에요. 당장 모셔야 한다고. 하지만 원장님, 먼저 오신 분을 먼저 모시는 게. 김서연 약사. 약국장이 고함을 쳤습니다. 약국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대기하던 다른 손님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서연은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장님.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어르신 상담이 우선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VIP든 일반 손님이든 먼저 온 분을 먼저 모시는 게 약사의 도리입니다. 강태준의 가슴이 쿵했습니다. 약국장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김서연, 지금 내 말 안 들을 거예요? 당신 계약직인 거 알죠? 알고 있습니다. 서연이 약국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양심까지는 계약서에 없습니다. 최 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약국이에요? 손님 차별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손님. 차별이 아닙니다. 서연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순서를 지키는 것뿐입니다. 5분만 기다려주시면 바로 모시겠습니다. 5분? 내가 왜 기다려요? 최 부장이 일부러 화를 냈습니다. 이 약국 이제 안 올 거예요. 약국장이 허둥지둥했습니다. 손님, 제가 직접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됐어요. 이런 약국은 처음 봤어요. 최 부장이 문을 박차고 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기다리세요. 강태준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저분 먼저 상담해 주세요. 아니에요, 어르신. 서연이 강태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르신이 먼저세요. 제가 끝까지 책임지고 상담해 드릴게요. 최 부장이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약국장이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김서연, 저 손님 얼마나 큰 손님인지 알아요? 몰라요. 서연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환자는 똑같이 소중합니다. 돈이 많든 적든요. 좋아요. 김서연. 약국장이 손가락으로 서연을 가리켰습니다. 당신 오늘로 해고야. 당장 나가. 약국 안에 있던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약국장이 흥분해서 계속 소리쳤습니다. 당신 어차피 매달 50만 원씩 가난한 노인들, 노숙자들, 약값 대신 내주느라 적자잖아. 당신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그런 짓을 해요? 순간 강태준의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매달 50만 원? 그래요. 매달. 약국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 달만 해도
벌써 35만 원. 저번 달은 48만 원. 그 전 달은 52만 원. 당신 월급 250만 원인데 맨날 이러면 당신은 뭘 먹고 살아요? 강태준은 숨이 멎었습니다. 월급 250만 원에서 매달 50만 원씩 거의 5분의 1을 가난한 환자들을 위해 쓰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세도 못 내서 고시원 산다며 밥도 제대로 못 먹는다며 약국장이 계속 폭로했습니다. 당신 점심도 거르고 저녁은 편의점 삼각김밥 먹는 거 다 알아요. 왜? 돈이 없으니까? 남 도와주느라 자기는 굶는 거잖아.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강태준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원장님, 그만하세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일까지 말씀하실 필요는. 개인적인 일? 웃기지 마. 약국 장부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당신이 얼마나 바보같이 사는지. 약국장이 사무실로 가서 장부를 가져왔습니다. 펼쳐서 손님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 여자가 6개월 동안 쓴 돈, 총 280만 원. 대기하던 손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게 사실이야? 월급쟁이가 280만 원을? 미쳤네. 하지만 한 할머니가 일어났습니다. 아가씨가 바보가 아니야. 천사지. 할머니가 서연에게 걸어갔습니다. 내가 바로 아가씨한테 도움받은 사람이야. 당뇨약 살 돈이 없었는데 아가씨가 대신 내줬어. 그 돈으로 내가 석 달을 버텼단다. 다른 중년 남자도 일어났습니다. 저도요. 제 아버지 혈압약을 이 약사님이 1명, 2명, 3명. 약국 안에 있던 손님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약사님 덕분에 살았어요. 이런 약사님은 처음 봤어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태준도 박수를 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약국장은 당황해서 사무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서연이 손님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녀가 강태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죄송해요. 이런 꼴을 보여드려서. 아니요. 강태준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마워요.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세상이 아직 따뜻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미소는 환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비타민 설명 마저 드릴게요. 아니요. 됐어요. 강태준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대신 제가 당신에게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네, 어르신.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월급도 적은데 자기 돈으로 남을 도와주면서까지. 서연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태어나자마자 저를 버리셨대요. 보육원에서 자라면서 많이 아팠어요. 하지만 병원 갈 돈이 없었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8살 때였어요. 폐렴에 걸렸는데 치료를 못 받아서 죽을 뻔했어요. 그때 한 약사 선생님이 보육원에 오셨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분이 제 약값을 대신 내주셨어요. 매달 오셔서 제가 나을 때까지 돌봐주셨어요. 그분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강태준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생님이 마지막에 제게 말씀하셨어요. 서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도 크면 약사가 되렴. 그리고 나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렴. 돈보다 사람이 먼저란다. 그게 그분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마지막? 네. 그 후 얼마 안 있어서 돌아가셨어요. 암이셨대요. 강태준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분, 혹시 성함이 이지은 선생님이요.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어요. 그 순간 강태준의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강태준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지만 간신히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서연이 황급히 달려와 강태준을 부축했습니다. 물 드릴게요. 잠깐만요. 서연이 물을 가져왔습니다. 강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어르신, 안색이 안 좋으세요. 병원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괜찮아요. 강태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 선생님, 이지은 선생님이 언제 돌아가셨죠? 20년 전이요. 제가 8살 때였으니까 2004년이었어요. 강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04년. 그는 그때 지은이 죽었다는 소식도 듣지 못했습니다. 일부러 연락을 끊었었으니까요. 사업에만 몰두하며 살았습니다. 그분이 마지막까지 뭐라고 하셨나요? 강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연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20년 전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너무 야위셔서 제가 울었더니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서연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서연아, 울지 마. 선생님은 행복했어. 너 같은 아이를 도울 수 있어서 행복했어. 선생님이 옛날에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지키지 못했거든. 하지만 너를 지킬 수 있어서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어. 강태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68세 노인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언젠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꼭 지켜줘. 선생님처럼 후회하지 말고. 약속해. 그게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강태준은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습니다. 40년 전 지은이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언젠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꼭 지켜줘. 나처럼 보내지 말고. 지은은 죽는 순간까지 자신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키지 못했던 사랑을 이 어린 소녀를 통해 이어주려 했던 것입니다. 어르신, 왜 우세요? 서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강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모자를 벗었습니다. 약국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허름한 노숙자 같은 외투를 벗어 던졌습니다. 안에는 고급 셔츠가 있었습니다.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르신, 아니, 당신은? 강태준이 지갑을 꺼냈습니다. 명함을 꺼내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태산제약 회장, 강태준? 서연이 명함을 읽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네, 나는 강태준입니다. 태산제약 회장이요. 약국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산제약 회장이라고? 저 사람이 회장님이었어? 약국장이 사무실에서 황급히 뛰어나왔습니다. 회장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강태준은 약국장을 무시하고 서연만 바라봤습니다. 40년 전 나는 이지은이라는 여자를 사랑했소. 강태준의 목소리가 약국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여자는 당신처럼 약사였소. 가난했지만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소. 환자들을 위해 자기 돈으로 약값을 대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봤소. 서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여자를 지키지 못했소. 집안이 반대했고 나는 겁쟁이였소. 사랑보다 가문을 택했소. 강태준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후 40년 동안 후회하며 살았소. 지은이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른 채 혼자 살았소.
그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 젊은 남녀가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지막 사진이었소. 서연이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여자의 얼굴이 낯익었습니다. 이분이 이지은 선생님? 그래요. 그리고 강태준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바로 지은이가 살린 아이요. 지은이가 마지막까지 돌본 아이. 지은이가 자기 인생을 걸고 지킨 아이란 말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은이의 유언대로 살고 있어.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자기 돈으로 약값을 대주고 원칙을 지키며 살고 있어. 강태준이 서연을 꼭 안았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지은이를 대신해서 고맙소. 약국 안에 모든 사람이 울고 있었습니다. 대기하던 할머니들도 젊은 손님들도 모두 눈물을 훔쳤습니다. 약국장만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강태준이 서연을 놓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고백할 게 있소. 더요? 나는 당신을 시험하러 온 것이었소. 서연이 깜짝 놀랐습니다. 시험요? 내 아들 민호. 그 아이가 당신과 결혼하겠다고 했소. 하지만 나는 반대했소. 보육원 출신이라고 배경이 없다고. 강태준이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하러 온 거요. 당신이 정말 우리 며느리로 어울리는 사람인지. 민호 씨. 아버님? 서연이 비틀거렸습니다. 그래요. 나는 예비 시아버지요. 강태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68세 노인이 28세 젊은 여성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용서하시오. 당신을 의심한 것을, 시험한 것을 용서하시오. 아니에요. 일어나세요. 서연이 황급히 강태준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확신했소. 강태준이 서연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40년 전 지은이와 똑같소. 아니, 어쩌면 더 단단하고 더 용감하오. 당신은 우리 며느리가 될 자격이 충분하오. 회장님, 아니, 이제부터는 아버님이라고 부르시오. 강태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민호를 잘 부탁하오. 그리고 나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40년 만에 지은이를 다시 만난 것 같소. 당신을 통해서. 서연이 강태준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약국 안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약국장은 사무실로 들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강태준은 서연을 데리고 회사로 갔습니다. 회장실에는 아들 민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민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서연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아? 민호 씨. 서연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민호야. 강태준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했다. 이 여자를. 아니, 서연이를 의심한 것이 잘못이었다. 강태준이 두 사람의 손을 맞잡아 주었습니다. 서연아, 민호야. 결혼해라. 아버지가 축복한다.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서연아. 강태준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이 선생님이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자기가 구한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서연도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세 사람은 꼭 안았습니다. 40년을 돌고 돈 운명이었습니다. 강태준이 지키지 못한 사랑이 지은이 구한 아이를 통해 이어진 것입니다. 한 달 후, 서연은 늘 푸른 약국을 그만뒀습니다. 약국장은 결국 사과했지만 서연은 새로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강태준은 서연을 위해 보육원 근처에 무료 약국을 열어주었습니다.
지은 약국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서연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이번에는 자기 돈이 아니라 강태준이 만든 재단의 지원을 받아서였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서연과 민호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습니다. 호텔이 아니라 지은 약국 앞 작은 정원에서였습니다. 하객들은 서연이 도왔던 가난한 환자들이었습니다. 노인들, 노숙자들, 보육원 아이들이 와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강태준은 단상에 올라 답사를 했습니다. 오늘 내 아들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과 결혼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 전 나는 사랑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 아들은 사랑을 지킵니다. 강태준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지은아, 보고 있니? 내가 구한 아이가 이렇게 아름답게 자랐어. 그리고 우리 아들의 신부가 됐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다, 지은아. 하늘에서 이 아이를 보내줘서 고맙다. 하객들이 모두 울었습니다. 서연이 단상에 올라와 강태준을 안았습니다. 아버님, 저도 감사해요. 지은 선생님을 그리고 아버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결혼식이 끝나고 강태준은 혼자 지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은아, 나야. 40년 만에 하는 대화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를 지키지 못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고마워. 내가 구한 아이가 우리 며느리가 됐어. 너의 마음이 이어진 거야.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이제는 편히 쉬어. 너의 유언을 이뤘어. 서연이는 훌륭한 약사가 됐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 강태준이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이제는 후회하지 않을 거야. 내가 준 두 번째 기회니까.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약사 이지은, 가난한 이들의 친구. 1960년에서 2004년. 강태준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왔습니다. 마치 지은이 웃으며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재벌 회장 강태준은 며느리를 시험했습니다. 노숙자로 변장하고 약국을 찾아갔습니다. 보육원 출신이라는 이유로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며느리 김서연은 월급 250만 원에서 매달 50만 원씩 가난한 환자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고시원에 살고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말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진실. 서연을 살린 사람이 바로 강태준의 첫사랑, 40년 전 헤어진 이지은이었다는 것입니다. 지은은 죽는 순간까지 강태준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구한 아이를 통해 사랑의 의미를 이어주려 했습니다. 40년을 돌고 돈 운명이었습니다. 강태준이 지키지 못한 사랑이 지은이 구한 아이를 통해 다시 이어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재산일까요? 배경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마음일까요? 그리고 진짜 사랑은 무엇일까요? 40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것, 죽는 순간까지 이어주려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 아닐까요? 김서연 약사는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부유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기 돈으로 남을 돕고 원칙을 지키기 위해 해고도 감수하고 죽은 은인의 유언을 평생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조용히 선한 일을 하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감사하세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듣고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달빛 담은 사연은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 그리고 잊혀진 이야기를 계속 전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